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2024년 전력 11월 초하루 킹스 리포터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대왕문 형제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에르더 본부장하고 윤수 권사입니다. 윤수 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항상 하는 것처럼 전일국의 그저 영토를 한번 또 각인합시다. 현재 이대왕께서 계시는 그 정평 테네시에는 저 영하 2도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저 하늘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 12도까지 올라가고 그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 3도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 13도까지 올라가고 내일은 아주 풍부한 저 햇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Plenty of sunshine. 직역하면 풍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펜실베니아 동북부에 있는 그 날씨 보겠습니다. 현재 영하 4도입니다. 그 맑은 날씨고, 그리고 오늘은 그 5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분다고 그러네요. 영상 5도가 올라가지만, 그 오늘 밤에는 또 영하 3도 내려가고, 내일은 영상 4도가 최고 기온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저 비가 좀 오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텍사스주의 그저 자유반석 RV 캠 그라운드는 그 영상 8도입니다. 이것은 텍사스 크니까 그 카운티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저 라임스톤 카운티입니다. 거기 저 영상 8도고요. 현재 그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7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18도입니다. 텍사스도 항상 더운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한국의 그 순천 천정국은 어떨까요? 영상 10도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한 20분 정도 있으면은 그저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토요일 밤에 눈이 내린다고 그러네. 그렇지만 조금만 내린답니다. 그리고 7도가 오늘 밤에 그 최저 기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14도입니다. 역시 내일 오후에는 또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마 천정국은 현재 그 맑은 하늘 밑에서 8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 1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14도까지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저희 봅시다. 아버님 말씀은 지상생활과 연계 제7장 우리와 영인과의 관계 중에서 731페이지 오른쪽 중간 달라 읽겠습니다. 보죠? 그런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도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안 되어 가지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생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영생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영계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그게 큰 문제야. 그렇죠. 없어지면 차라리 그냥 괜찮은. 그러니까 뭐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자살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영인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난 없어지게 보존하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또 일부에서는 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없어져요? 영생이 하여튼 사랑의 상대가 안 되어 가지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개성 완성, 가정 완성, 그리고 제3 축복인 만물 만물 주한 그 완성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날마다 노력을 합시다. 네, 세상 떠나서 육신 벗고 자기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을 한다 해도 그게 안 죽어 남아요, 영원히.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은 저 뉴스로 가는데, 자, 그동안 바이든의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바이든의 그 아들에 대한 바이든 강탈자 그 아들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말썽이 그동안 많았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던가요?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죠. 그 9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당했어요. 예. 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은 말하자면은, 바이든 강탈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 죄목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탈세로. 최소한도의 죄목을 기소했고, 그것이 그 파급 효과가 대통령까지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그 반대 해석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그리고 딥스테이트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의 내년 대선에서 질 것이 뻔하다. 트럼프의 밥이다. 뻔하다. 그래서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현직 대통령을 그만두게 강요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은 당신의 아들도 다른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봐줬던 거 안 봐준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네. 그럼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눈치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말에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저 뉴스가 나온 건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있었던 건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많아요. 뉴욕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자기 집에서 바이든 재선 운동을 위한 모금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1 밀리언 가까운 돈을 모금했대요. 대단하죠. 돈 내는 사람도 있네. 있어. 그럼 있어. 딥스테이트 사람들이 내겠지.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바이든이 우리 희망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힐러리가 그렇게 바이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이든이 $1 밀리언 그러니까 10억에서 13억 정도의 돈을 모은 모양인데 한국 돈으로 10억에서 13억 원 정도. 근데 바이든 그런 돈은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벌써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도 해석이 재밌는데 힐러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이든이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민주당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에게 여성 유권자들 표를 잡아야 되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부르고
특히 이제 상대 경쟁자가 트럼프라면은 이건 이 민주당 후보는 끝난 거다. 그렇죠. 응? 그렇죠. 원래 여성 투표자들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잡아야지. 근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 큰 문제다. 바이든이 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이든 측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을 봐라. 지금 뭐 지지율이 낮아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역시 선거를 보는 사람들은 역시 내년 11월에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1968년에 존슨 대통령의 예가 있어요. 그때 당시 베트남 전쟁이 너무 인기가 안 좋아가지고 린든 존슨. 네, 린든 존슨, 린든 LBJ, 존슨. 예. 린든 B 존슨, 68년에 그 사람이 이제 재선 출마할 수 있었어요. 실제 출마했죠. 그런데 대선을 약 7개월 앞둔 3월 31일 날에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물러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이제 후보를 물러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원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맛을 보면은 그 마약이에요. 맞아요. 네, 마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력을 내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슬프고 한스럽고 네. 뭐 그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의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험프리가 대신 나섰어요. 닉슨한테 졌지만. 그래서 닉슨이 68년 대선에서 이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만큼 그것도 이제 3월 31일 그러니까 대선을 7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직접적인 존스 대통령을 설득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뭐였냐면은 뉴햄프셔 예선에서 예비선거에서 크게 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존슨이 이제 실감한 거죠. 네. 그래서 그만했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존슨 뭐 그렇죠. 흑인 표를 거짓말하고 그렇죠. 흑인 가정 깨고 그렇죠. 흑인 뭐 언제까지 흑인 표를 얻다 그렇죠. 복지 주고 막 나쁜 정책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은 거죠. 흑인들이. 그러니까 인제서. 맞아요. 미국이 사실 베트남 전쟁을 한다면은 이기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싸우는 군인들이 워싱턴에 있는 정치가들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고 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네. 희생만 당해. 희생만 당하고. 네. 그리고 또 사회주의 정책도 많이 내놓고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은 루즈벨트가 시작이지만 FDR가 시작이지만 존슨이 거기에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흑인들에게도 조그만 주고 그렇지만 큰 변수가 안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흑인 사회의 가정 제도를 이제 좀 파괴하는 그런 장점이 그렇잖아요. 이혼하면 그러니까. 복지 주고 돈 주고. 그 전에는 사실 백인보다도 흑인들이 이제 가정
가정이 더 괜찮았어요. 강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하고 그리고 그 사회 복지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때 그 방해가 된 게 뭐냐면은 금이었어요. 금 본위 제도를 그 단계적으로 벌써 떠나고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그 계기를 준 것이 베트남 전쟁하고 사회 제도였어요. 아무튼 그런 역사는 할 필요 없고. 지금은 바이든 이야기지 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새끼로 나갔네. 다 이해가 나오니까 나쁜 대통령들이. 그것도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것도 민주당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강탈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 그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눈치채고 그만둬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딥스테이트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은 한 사실을 죽이면 몰라도 암살이라는 암살은 몰라.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 좀 위험해요. 케네디한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바이든한테도 또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CIA가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 기술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들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은 벌써 그 쿠데타를 CIA가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다 그걸 처리했을 텐데 그거 못하고 지금 마두로가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마두로도 없앨 수 없는데 어떻게 바이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CIA는 아무튼 그만두게 하라고 설득하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 진영은 뭐 지금 아니다. 우리는 뭐 지금 돈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지율이 낮아도 두고 봐라. 이렇게 뭐 버티고 있어요. 돈 뿌리면 올라간다는 거.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Battleground State라고 영어를 하는데 이제 사실상 어떤 주는 완전히 공화당이고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뭐 100%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고 100% 민주당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거의 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100%예요. 아무도 뭐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주들이 있어요. 뭐 공화당도 하고 민주당도 하고 그런 주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근데 바이든 우리가 바이든이 그대로 이대로 가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뭐 나니까 더욱더 나아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바이든이 나와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렇다고 봐야죠.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방송이 종료됐네. 아니, 좀 전화가 이상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그건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제린스키가 또 워싱턴에 와가지고 백악관에도 가고 위에도 가고 이제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원래 바이든이 크리스마스 전에 의회에서 그 지원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달로 벌써 신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의 여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우리는 홀로 서기 할 수 있다. 네? 당신들 우리 안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럴 수 있는 나라예요. 벌써 그렇게 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벌써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국방이 잘 돼 있어요. 안 도와줘도 이길 거예요. 네. 근데 벌써 이제 가자 지역 북부에서 완전히 이겼고 남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자 끝나면은 그 다음은 헤즈볼라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다. 레바논 침공할 건지는 모르지만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 기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란하고는 안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이란에 대해서 뭘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전쟁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 있죠. 중국 중국은 대만보다도 지난번 대만의 1월 13일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만 남중국해에서 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필리핀의 선박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물총? 물탱크? 물송. 물총. 예. 그런 걸로 전쟁을 해요? 예. 지금은. 예. 연습인가?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 물대포는 한국말하고 일본말 섞인 것 같은데. 네. 대포. 그렇구나. 대포가 아니고 대포구나. 물대포. 그러니까 물대포. 네. 아무튼 하더라도 그래서 이기지.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가 많이 이긴다면은 네. 그것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할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그럴 수 수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미 지났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르면은 대만을 공격하고 대만을 독립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중국의 전략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제 중국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북경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대만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조그만한 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도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 한국? 한반도. 근데 한국은 절대 못 건드려. 두고 봐. 못 건드려. 대림주님의 그 영혼이. 나는 중국은 절대 한국 못 건드려. 아니, 김치하고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그런 사탄이들이 감히 제일 나라를. 아니, 김치하고 한복이 자기네 거래. 누가 걔가 웃을 일이지. 그래서 한국이 제일 싫대. 아니, 전략적으로 이것은 그런 것도 떠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한반도라는 거예요. 아니, 중보세야 못 건드린다니까. 왜냐면 이제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세기에도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전쟁이 1904년도인가 하여튼 역시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국에는 전략적으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것도 대만 침략이 이미 늦은 것처럼 한국도 이미 늦었어요. 그거 하려면 문재인 때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어림도 없어요.
그게 우리 윤 대통령이 그러는데 예, 그쪽에서 그 대통령 당선되니까 중국 쪽에서 중국에 한번 저거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오세요. 왜 우리가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코를 박고? 아, 그쪽에서 먼저 오시면 생각해 보겠다고. 아이고, 얼마 든든한지. 아이고, 아무튼 이거 심판을 예, 예, 통해서 천유국이 오는 징조. 예, 그러니까 우리 권학과 식구들 예, 책임이, 영적인 책임이 굉장합니다. 예. 지금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네. 누군가? 예, 예.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대만하고 한반도하고, 그리고 남중국해다. 근데 지금 셋 중에서 남중국해에서 오히려 남중국해는 어느 나라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런데. 필리핀. 지금은 지금 필리핀 필리핀, 건드리고 있지? 필리핀. 집이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하고 미국 사이에는 그런 그 방위 조약이 있어요. 네. 원래 뜻적으로 미국이 대만하고 미국은 없지만 음, 필리핀하고는 방위 그 조약이 있어요. 필리핀은 원래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이었고.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한 50년 가까이, 40년인가 50년인가 그 가까이 저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했었죠. 네. 아무튼 아주 굉장히 그 선과 악이 끝까지 지금 네. 싸움에 치달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없어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나중에 구원은 받아요. 네. 인간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서 네.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죠, 나중에. 나중에 회개하죠. 네.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하죠. 네, 근데 지금 있는 이런 중국이다, 미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재벌들도 삼성도 말이죠. 언제까지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끝나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주 책임이 많은 그렇죠. 거예요. 책임이 많아요. 자꾸 나팔을 불어야지 네. 하나님 있다고. 그렇죠.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